그래서 결국 이 습관이 들어간 아이는 나중에 사춘기도 쉽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꿈도 키워줄 수 있고 공부 습관이 되면 결정적으로 특목고 가서 자기 주도 학습이 된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즉 하던 놈이 하는 거야. 안 하던 애가 억지로 될 수는 없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하고 싶어요? 아빠들 돈을 매일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 그렇죠? 놀고 싶어. 밥하기 쉽지 않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습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쉽지 않아.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5살이 되면서부터 공부 습관을 만들어준다. 선생님, 저는 이미 초사예요. 괜찮아. 지금 해도 괜찮아요. 안 늦었어. 절대 안 늦었어요. 근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아이의 책상에 항상 왼쪽에 그 아이가 공부할 게 놓여 있고 엄마는 체크를 하고 책이 한 권이 끝났을 때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이들이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그 주에 아이하고 데이트를 약속합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 엄마가 데이트를 신청한다? 미련한 짓이야. 아이들 친구끼리 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안 오죠, 아이들? 예, 10,000원 받아갔죠? 안 온다, 아이들은. 이미 10,000원 받아갔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책을 떨면 안 돼. 예, 그 대신에 그 주에 1대1로 데이트를 간다. 선생님, 저는 애가 둘이에요. 2대1 데이트는 싸워. 애는 이쪽은 돼지갈비, 이쪽은 돈가스, 머리 깨져. 한 명만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날 충분히 이 아이가 공부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 왜냐? 그때는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그렇죠? 시험 점수가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혼란스럽죠? 안 나올 때 하는 거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아이랑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옷을 사고 싶으면 옷을 사고 이게 친밀감이야. 또 하나 이 아이가 설령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걸 알고 있죠. 근데 엄마가 전혀 화내지 않고 자기 놀아주면 아이들은 반성해. 엄마 너무 고마워. 나는 다음엔 정말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할게. 이런 착한 마음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큰아이랑은요, 맨날 동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 입었고요. 작은 아이는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어. 예,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유아 때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공부 습관과 더불어 신체적으로 커야 돼. 커야 돼. 크게 클 때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초3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습관 만들기,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다. 초4부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그래서 초4부터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내가 30분을 문제를 풀었어. 최소한 80점 이상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엄마들이 양으로 밀면 어떻게 돼? 애들이 그냥 끄적이기만 해. 이러고 풀어. 채점해 보면 60점. 또 어떤 아이들은 교묘하게 문제집을 베껴. 있어요, 그런 애들. 굉장히 사회성이 발달되지. 근데 문제는 다음 해를 베꼈다는 거.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고민해봐야 돼. 왜 쟤는 저럴까? 내가 너무 양을 많이 줬구나. 내가 쟤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공부시켰는데 얘가 엄마 마음은 선생님 8시부터 공부 시작을 해서 2시간이면 할 텐데 얘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에 끝나요. 이런 엄마 너무 많아. 그렇죠? 많죠? 그럼 내가 물어봐. 혹시 예전에 아이가 8시에 공부를 했는데 10시에 끝냈어. 그랬더니 엄마가 호호 요거 봐라. 잘하네. 양을 더 주진 않았나요? 줬대. 즉 아이가 공부를 끝내고 자유시간을 즐기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럼 애는 안 해.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 정해진 양을 하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물어봐요 엄마들이.
선생님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예. 어떻게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깨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아이를 깨운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리고 비가 와서 한 번도 우산을 갖다 준 적이 없어. 왜냐? 비 맞아도 안 죽어.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 친구가 빌려줄 정도의 인기 있는 아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다 우산 쓰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 아니야. 능글맞게 야 좀 씌워줘 이래도 되고 같이 가자 이래도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전화와 엄마 오늘 수행평가 하는데 과제물 안 가져왔어. 못 들은 척해. 점수 깎여봐야 돼. 그래야지 얘가 챙긴다. 마찬가지야. 남편들도 그래. 회사 가세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근데 남편이 운동 약속이 있어. 스스로 간다. 스스로 가지. 절대 부인이 깨울 필요 없어. 똑같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면 한다야. 근데 어떻게 쉽게는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방도 마찬가지야. 책상에 필기용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책은 책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공부하지. 큰맘 먹고 공부 한번 할래. 근데 다시 나와. 연필 없어. 다시 들어가. 그쵸? 또 나와. 자 없어. 또 나와. 지우개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걔를 때리고 싶어. 그렇지 않을까? 걔는 너무 오래 걸려. 시동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그거 안 하게 싹 만들어 놓은 거야. 세팅 딱 해놔. 절대 필기구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그럼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오늘 뭐 먹어? 물어봐. 또 나와. 내일 아침 뭐 먹어? 그 정도는 봐주자. 그래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사실은 큰애를 제가 유치원도 제대로 안 보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쓰기를 못하고 들어갔어요. 글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림장을 못 써옵니다. 특징이죠. 예, 남자애들 알림장 못 써옵니다. 너무 다행인 건 한 반에 5명은 있다. 빙고. 그렇죠? 근데 그런 엄마는 친하면 다 몰라. 그래서